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드림카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의 행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안군의회 의원들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이산 드림카 사업에 대해 진안군은 군민들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진안 군민들의 뜨거운 감자고 군수가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군 진안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190억 정도, 190억 내외 이런 무책임한 예산 것이 계획이 어디가 있어요? 이한기 의원은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에 행정이 너무나 많은 꼼수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주 의원과 김남기 의원도 이에 덧붙였습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국민이나 의회나 서로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해야 무슨 방안이 생기는 거지. 계속 꼼수락을 부리고. 가를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측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반대쪽에는 숨기고 그런 부분이. 또한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9월 이양로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복지 정책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박람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는데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열렸던 복지박람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서울복지박람회 듣고 보고 말하다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대표 복지정책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었고 사회복지 관련 협회와 복지시설, 시민단체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총 120개의 서울형 복지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전시관과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광장 곳곳에 마련된 서울복지 시민 제안 테이블에선 시민들이 자유롭게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날 서울시는 생애 주기별로 준비한 맞춤형 복지를 홍보했습니다. 4대강 7개 보호 확대 개방이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충남 부여에서 백제보를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부여 백제보 관리 담당자로부터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백제보 확대 개방을 협의했습니다. 이 총리와 안 지사의 백제보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백제보를 비롯한 전국 4대강 7개 보에 대한 확대 개방이 시작됨에 따라 보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나 농업용수 이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부터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추워졌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주말과 휴일 화재에 취약한 시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자 민생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날 점검은 의용소방대 순찰과 소방차량 전진 배치, 비상소화장치 점검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점검부서인 일자리 경제국 담당자들과 합동으로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을 차례로 돌며 점포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보이는 소화기 추가 배치와 비상소화장치 추가 설치 등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8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9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합광장에서는 전쟁 반대 평화올림픽 성공기원 선언대회와 걷기대회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파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 지역 감리교 동부연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강원도민 등 참석자 500여 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강원도청에서 춘천 평화생태공원까지 2018m 구간에서 전쟁 반대, 평화올림픽 기원,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북핵에 따른 긴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때 평화올림픽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닭고기 전문 기업인 하림이 지난 16일 전주 르인 호텔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농가와 협력업체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농가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림은 16일 전주 리윈 호텔 백제홀에서 이문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최정열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이정화 본부장 등 농가와 협력업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P 및 동반성장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하림은 자율 내부 감시 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법규 위반 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습니다. 하림은 협력업체 여러분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나눔 동반성장을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우리 하림은 동반성장 진행을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IP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행동기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 배포해 공정경영에 실천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정성 및 충실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사전 예방, 사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그 위원도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도급 업체에 대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다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 무리 없이 해왔던 것에서 일부 조직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림은 대표 협력업체인 농가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농장 자금 등의 금융 지원, 인력 지원, 위생 지원, 대금 지급 조건 개선 등의 시스템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대책회의를 열고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방역과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19일 전북 고창 유경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가금류에 치명적인 고병원성으로 확진되자 긴급 대책회의 준비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으며 오늘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또 전국의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하고 즉시 신고 체계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로를 파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대형,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형재난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와 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정해진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정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주제는 태풍 등 가까운 시간에 발생 가능성이 큰 복합재난과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복합재난, 미국의 9.11 테러처럼 해외에서는 발생했으나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신종 재난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